안녕하세요. 입시다빠 최봉기입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엄용한 수책은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해외 유학생을 스파이로 활용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신용위기를 맞게 되면 통치자의 권력 또한 함께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예측 불허의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신용위기를 부르는 주범은 통치자들입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이 중국 유학생을 거부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학생들을 대규모로 외국에 파견해 스파이로 이용한 데 대한 결과이죠. 중국 공산당의 잘못된 정책이 국가 신용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수많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지난 6월 중순 위챗의 공식 계정 유학생일보는 이른바 소집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유학생들 참을 만큼 참았다 했고 부제는 만 43호 금지령 반대, 인종차별 반대였습니다. 이 소집령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중국 학생들이 2021년 7월 1일 18시 베이징시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미국 대사관 앞에 집결해서 미국 정부의 유학 정책에 항의하자는 호소문이었습니다. 시위 슬로건은 정치는 나와 무관하고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내가 유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미국인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였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영문 홈페이지도 개설해 만 43호 금지령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사례를 외부에 널리 알리고 학문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미국 대학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0일 미국 대학협회와 미국 교육이사회, 기타 39개 협회는 미 국무부 관계자에게 만 43호 대통령령의 시행 범위를 설명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이 줄면 재정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대상은 일반 중국 유학생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스파이나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 관리들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주중 미국 영사관은 지난 5월 14일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중국 학생에게 거부 사유를 기재한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중 미국 영사관은 국무장관으로부터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국가감찰위원회,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의 소속 인원과 그 배우자 및 그들의 30세 이하 자녀에게 대한 B1, B2, F1, F2, J1 및 J2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우리는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하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 신청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비자 신청 비용은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주중 미국 대사관은 언론 간담회를 열고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 금지령 철폐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설명은 주중 미국 대사관 영사처의 윌리엄 비스트랜스키 총영사가 맡았습니다. 그는 주중 미국 대사관은 2021년 5월 4일부터 일부 비자 인터뷰를 재개할 예정이며 중국 유학생들은 개강 120일 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개강 30일 전에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군민융합 전략 및 일부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생은 모두 비자 신청이 어렵거나 반드시 별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군민융합 전략은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민간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및 군사 기술을 접목해서 방위 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중국 학생들이 말하는 만 43호 금지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학생들의 F비자나 J비자 발급을 금지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 29일 서명한 대통령령입니다. 이 명령은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해외 언론이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베이징 항공항천대, 베이징 이공대, 하얼빈 공업대, 하얼빈 공정대, 시베이 공업대, 난진 항공항천대, 난징 이공대, 베이징 우천대 등 8개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대부분 국가유학기금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이들이 특수 임무를 유학 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만 43호 금지령은 주로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대학원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자 발급 거부는 물론 추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어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미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그들이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를 하고 있어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생 스파이들은 대부분 가짜 신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짜 유학생인지 아니면 스파이인지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지령 시행 과정에서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6년 8월 3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유학생 친목회인 구미 동창회 건설 광화에 대한 의견을 각 부처에 하달했다고 합니다. 이 강령성 의견은 중국 공산당이 각국 대학에 당 조직을 설립하도록 지시하는 문건입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시진핑이 연설한 중요한 강화 정신을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해 당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더욱 단결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4개 전면 전략, 즉 중산층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치주의, 기율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함과 동시에 2개의 100년, 즉 2021년 공산당 창단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 분투 목표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인 중국몽을 전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구미 동창회를 통해 구미 지역에 당을 조직하고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미 동창회는 공산당의 선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그 목적이죠. 미국 외교정책 전문지 폴린 폴리시는 2018년 4월 18일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각 대학에 당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공 당국은 중국 유학생과 방문학자가 많은 학교에 중국 공산당 지부를 세우고 구성원 중 일부를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했다고 합니다. 폴린 폴리시는 회중과기대 홈페이지 공고문을 인용해 2017년 7월 화중과기대에서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을 방문 중인 학생과 학자 9명이 학교 기숙사에 중국 공산당 지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주 당원 회의를 열고 당의 이론과 사상을 토론하고 중국 공산당 깃발 아래서 단체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폴린 폴리시는 이런 일이 일리노이 대학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 학생과 학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전 지역 대학에 공산당 조직을 설립했다고 하죠. 2017년 7월 상하이 상학원의 교사들이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 당 조직을 만들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저장과기대에서 온 교사와 방문학자 8명이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 역시 당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11일에는 중국의 방문학자들이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의 당 조직을 설립했다고 하죠. 이 밖에도 여러 주의 대학에도 당 조직이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미국 공화당 소속 조지 하울리 상원의원은 중국 등의 나라가 미국 대학의 민감한 정보와 기술을 빼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마크 워커 공화당 하원 의원도 하원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정치계와 정보계 통을 중심으로 중국이 미국의 개방된 학문적 환경을 이용해 스파이 활동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의 대미 학술 침투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은 상원에서 개최한 한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 전역의 침투에 과학기술을 빼가는 중국의 학술 스파이는 미국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조 오거스틴 전 미국 중앙정보국 의원은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은 훈련받은 스파이를 미국 대학과 기업에 침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중 일부를 내부 스파이나 은폐된 인플루언서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 학생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중국 공산당은 모로새로 일관하며 자신들과 학생들을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에바니나 전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소장은 2019년 2월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매년 약 35만 명의 중국 학생이 미국에 유학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중 절대 다수는 합법적이며 미국에서 공부와 연구를 훌륭하게 해냄으로써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사악한 활동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소셜미디어에는 많은 중국 학생이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분노하고 일부는 중국 외교부, 전략 외교관들처럼 미국 정부가 인정처벌을 한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근본 원인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무엇 때문에 중국 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지 자신들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유발한 중국 중앙정부 소재지인 베이징 중난화회에 가서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려면 원수를 찾아야 하고 빛을 받으려면 빚쟁이를 찾아야 하는 법입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국가적 신용위기를 초래한 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악행을 돕는 일부 유학생들 때문입니다. 미국과 미국인 그리고 선량한 중국 유학생들은 피해자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